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이 들면 자연스럽게 평온한 노후가 찾아올 것이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수록 평온함보다는 불안과 외로움, 심지어 비참함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독거노인은 170만 명에 달하며 이는 전체 노인 인구의 약 22%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이 수치는 매년 증가하고 있죠. 홀로 남겨진 채 자녀와의 관계에서 멀어지고 건강과 경제적 불안까지 겹쳐지면 그 결과는 너무나 냉혹합니다. 하지만 모두가 이렇게 살 필요는 없습니다. 나이가 들면서도 여전히 행복하고 존엄을 유지하는 사람들이 있죠. 대체 그들은 어떻게 나이 들면서도 비참함을 피할 수 있었을까요? 이 영상에서는 그 비결을 밝혀드릴 겁니다. 그런데 먼저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나이가 들어도 내가 존중받고 풍요로운 삶을 살기 위해 지금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 질문이 이 영상의 핵심입니다. 이 영상은 단순히 여러분께 위로를 드리는 영상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어떻게 노년을 준비해야 하는지 아주 실질적인 방향성을 제시할 겁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면 여러분은 앞으로 나이 들어도 비참하지 않고 오히려 더 행복하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 방법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답은 아주 간단한 한 가지에 있습니다. 이 한 가지를 잊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삶은 완전히 바뀔 수 있습니다. 이제 본론에서 이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씩 풀어나가 보겠습니다. 과연 그 하나는 무엇일까요? 지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삶의 많은 부분이 놀랍도록 균형을 찾아간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하버드 노년학 연구소의 연구에 따르면 인간의 행복은 유자 곡선을 그린다고 합니다. 45세에서 50세쯤 행복감이 가장 낮아지지만 70대 이후로는 오히려 젊었을 때보다 더 큰 만족감을 느낀다고 해요. 이유가 뭘까요? 바로 삶의 평준화라는 현상 때문입니다. 40대에는 외모가 평준화되기 시작합니다. 젊었을 때 화려했던 외모의 차이도 시간이 흐르면 점차 희미해지죠. 50대에는 지식과 경험의 차이가 줄어들며 학벌이나 직위보다는 실제 삶에서 얻은 통찰력이 더 중요한 가치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60대에는 물질적 자원의 평준화가 이루어집니다. 아무리 큰 재산을 가졌더라도 실제로 누릴 수 있는 삶의 질에는 큰 차이가 없게 되죠. 이처럼 나이가 들수록 삶의 출발선에서의 차이가 점차 없어지고 높은 산은 낮아지고 깊은 계곡은 메워지는 과정을 겪습니다. 이는 마치 시간이라는 위대한 조각가가 우리 모두를 다듬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성공과 실패, 많고 적음이 결국 같은 무게로 다가오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평준화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줄까요? 바로 삶에서 교만하거나 자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결국 모든 것이 비슷해진다면 우리는 지금의 차이와 불공평함에 너무 연연하지 않아도 됩니다. 겸손하고 친절하며 다른 사람들과 조화를 이루는 삶이야말로 결국 우리를 더 행복하게 만들어준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서 반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차피 비슷해질 거라면 지금 노력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평준화는 단순히 모든 차이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삶의 진정한 본질을 이해하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지금의 노력과 겸손함은 우리에게 더 큰 성숙함을 안겨줄 것이고, 이는 나이가 들어도 우리가 존엄을 유지할 수 있는 토대가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중요한 교훈은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 삶이 불공평하다고 느껴지더라도 시간은 결국 우리 모두를 균형으로 이끕니다. 그러니 겸손과 친절, 그리고 현재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마음을 가지세요. 이는 앞으로의 모든 단계에서 여러분이 행복을 유지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중요한 것은 현재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더 많은 것을 얻어야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당연히 여기지 않고 감사할 줄 아는 태도가 오히려 더 깊은 만족과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죽음을 예로 들어볼까요? 많은 분들이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죽음은
걱정과 고통이 사라지는 자연스러운 과정일 뿐입니다. 문제는 죽음을 두려워하면서 현재를 제대로 살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죽음 그 자체가 아니라 지금 살아있는 현재를 충분히 감사하지 못하는 우리의 태도일 겁니다. 한편 우리가 처한 상황에 따라 느끼는 감정도 태도에 의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이를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죠. 그 예로 평소에 대중교통을 자주 이용하던 사람이 자동차를 새로 장만했다면 큰 기쁨을 느낄 것입니다. 하지만 원래 고급차를 몰던 사람이 차 사고로 인해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하는 상황에 처한다면 큰 불편과 좌절을 느낄 수 있겠죠. 똑같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상황이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방식에 따라 감정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상황 자체가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관점을 조금만 바꾸어도 우리는 같은 상황에서 완전히 다른 감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감정의 차이가 바로 우리가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첫걸음이 됩니다. 이처럼 감사는 삶을 가볍게 만들고 고통과 불행을 줄여주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더 많은 것을 가지려는 욕심은 만족보다는 불안을 키웁니다. 하지만 우리가 현재 가진 것에 감사하고 이를 소중히 여길 때 삶은 한결 단순하고 풍요로워질 수 있습니다. 심리학적으로도 감사하는 태도는 실제로 우리의 스트레스를 줄이고 행복감을 높이는데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많습니다. 감사는 단순히 좋은 기분을 넘어 우리의 뇌 구조와 행동 방식을 긍정적으로 바꾸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삶에서 비참함을 피하고 존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감사하는 태도가 필수적입니다. 현재 가진 것에 대한 만족을 느끼고 더 많은 것을 가지려는 욕심에서 벗어나는 순간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을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런데 돌아보는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후회하거나 지금의 삶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곤 하죠. 하지만 삶은 후회하거나 불안해하기에는 너무 짧습니다. 대신 우리가 스스로 실천할 수 있는 몇 가지 원칙을 통해 더 의미 있고 존엄을 지키는 삶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원칙은 말을 줄이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젊은 세대의 실수를 보며 조언하고 싶어지는 욕구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젊은 세대는 직접 경험을 통해 배우며 성장합니다. 과도한 조언은 때로는 관계를 해칠 수 있습니다. 기다려주고 지켜봐주는 것이 진정한 지혜입니다. 말을 줄이고 필요한 때에만 꼭 필요한 말만 하는 태도가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는 욕심을 줄이는 것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더 많은 것을 이루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하려는 마음이 우리를 움직이게 했을 겁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가면서는 그 욕심이 오히려 삶의 짐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본질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정말 필요한 것을 남기고 나머지는 내려놓을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과도함을 피하는 것입니다. 젊을 때는 과식, 과로, 과음이 몸에 큰 영향을 주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노년기에는 작은 과도함도 건강에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적당한 식사, 적당한 활동, 균형 잡힌 생활이 건강을 유지하는 핵심입니다. 건강을 잃으면 다른 모든 것이 무의미해지기 때문에 이 원칙은 매우 중요합니다. 네 번째는 나눔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노년기에 접어들면서 더 이상 무언가를 축적하려는 욕망보다는 나누는 삶에서 더 큰 의미를 발견합니다. 나눔은 단순히 물질적인 것을 넘어서 우리의 태도와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작은 선의의 행동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푸는 일은 우리 자신과 타인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삶의 의미는 내가 얼마나 많이 가졌는가 보다 다른 이와 얼마나 나눌 수 있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원칙은 노년을 풍요롭고 존엄 있게 만들어주는 핵심입니다. 우리가 하나씩 실천해 나가면 그 변화는 우리에게 분명히 찾아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중요한 건 꾸준히 시도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는 점점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가족 간의 유대와 희생이 강조되는 문화에서는
자녀와의 관계가 노년기의 삶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나 때로는 이 관계가 지나친 의존이나 갈등으로 이어져 오히려 삶을 더 힘들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모와 자녀 간의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첫 번째로, 자녀에게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많은 부모들이 나이가 들수록 자녀에게 재정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의존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의존은 자녀에게 부담을 줄 뿐만 아니라 부모 스스로의 자존감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 모든 것을 맡기기보다는 자신의 삶을 스스로 책임지고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자녀와의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자녀와 함께 사는 것이 반드시 좋은 선택은 아닐 수 있습니다. 각 세대는 서로 다른 생활 방식과 가치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 공간에서 생활하는 것은 종종 갈등의 원인이 됩니다. 적절한 거리에서 서로의 생활을 존중하며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오히려 관계를 더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 세 번째는 자녀와의 관계에서 주는 것과 기대하지 않는 것의 균형을 맞추는 것입니다. 부모로서 자녀를 돕고 지원하고 싶은 마음은 자연스러운 감정이지만 그 과정에서 자신을 희생하거나 모든 재산을 물려주면서 자신의 삶을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자녀를 위해 일부를 나누되 스스로의 노후를 위한 기본적인 자원을 남겨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는 부모로서의 존엄을 지키는 길이기도 합니다. 적절한 독립성과 서로의 생활을 존중하는 태도는 관계를 더 깊고 성숙하게 만들어줍니다. 함께 시간을 보내되 각자의 삶을 존중할 때 진정한 유대가 형성됩니다. 결국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는 균형이 핵심입니다. 지나친 개입도 지나친 방치도 피하면서 서로의 독립성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관계는 자녀에게도 부모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노년기의 삶을 더 평화롭고 만족스럽게 만들어줍니다. 나이가 들수록 삶의 의미는 무엇을 가졌는가에서 무엇을 나눌 수 있는가로 바뀌어 갑니다. 나눔과 봉사는 단순히 다른 사람을 위한 행동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도 깊은 만족과 행복을 가져다주는 강력한 삶의 방식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어가며 축적하려는 욕망에서 벗어나 나누는 삶에서 더 큰 가치를 발견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먼저, 나눔은 물질적 가치 이상을 의미합니다. 물론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누는 것은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태도와 마음에서 비롯된 나눔입니다. 예를 들어 친구와의 식사 자리에서 계산서를 내가 먼저 잡는 행동, 이웃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는 작은 배려도 훌륭한 나눔의 예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일상 속에서 얼마든지 실천할 수 있는 나눔입니다. 또한 봉사는 우리 삶에 깊은 의미를 더합니다. 단순히 물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을 넘어 우리가 가진 시간과 경험, 지혜를 나눌 때 우리는 더 큰 만족감을 느낍니다. 예를 들어 자신의 경험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조언을 해주거나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하여 함께하는 시간을 보낼 때 그 경험은 우리를 더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나눔과 봉사는 단순한 선행이 아니라 우리가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이끌어주는 과정입니다. 나눔은 반드시 물질적으로 풍족해야만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적더라도 작은 마음과 태도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이웃에게 따뜻한 미소를 짓거나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나눔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나눔은 받는 사람뿐 아니라 나누는 사람에게도 큰 기쁨과 의미를 가져다 준다는 사실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나눔을 실천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높은 삶의 만족도를 느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나눔은 우리가 사회의 일원으로서 연결되어 있다는 감각을 강화하고 삶의 목적과 의미를 더하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봉사와 나눔은 단순히 선의를 베푸는 행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와 세상을 더 아름답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노년기에 접어들며 더 많이 가질 필요 없이 더 많이 나눌 수 있는 삶을 실천하는 것이야말로 비참함을 피하고 존엄과 행복을 유지하는 비결 중 하나입니다. 오늘 우리는 나이 들어도 비참하지 않기 위해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삶은 나이가 들수록 외모, 지식, 물질, 정신, 그리고 생명까지 점차 균형을 찾아가며
우리가 젊은 시절 느꼈던 차이와 불평등은 점차 희미해진다는 점을 배웠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현재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살아가느냐의 태도입니다.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야말로 비참함을 피하고 행복으로 나아가는 첫걸음입니다. 또 말을 줄이고 젊은 세대의 성장을 존중하며 욕심을 내려놓고 단순하고 균형 있는 삶을 살아가는 실천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서로의 독립성을 존중하며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부모와 자녀 모두를 더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 마지막으로 나눔과 봉사는 노년기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열쇠입니다. 나누는 삶은 단순히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것을 넘어 우리의 삶을 더욱 의미 있게 만들어줍니다. 우리는 가진 것이 적더라도 마음과 태도로 나눌 수 있고 그것이 바로 우리를 존엄과 행복으로 이끄는 길입니다. 결국 나이 들어도 비참하지 않고 행복을 유지하는 삶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현재의 나를 긍정하고 감사하며 겸손하게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 것. 이 간단한 원칙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돈 없이도 황금 같은 노후를 누리는 단 하나는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태도와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결국 나이가 들어도 비참하지 않으려면 외적인 조건이나 상황에 좌우되지 않고 현재를 받아들이고 감사하며 삶의 본질적인 가치를 이해하는 태도가 핵심이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이 태도는 평준화되는 삶의 과정, 현재의 감사, 균형 잡힌 실천, 관계에서의 독립성, 그리고 나눔과 봉사를 통해 구체적으로 실현될 수 있습니다. 즉, 이 하나는 우리가 가진 태도와 관점의 변화이며 이는 삶의 모든 단계에서 존엄과 행복을 유지하는 근본적인 원칙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나는 지금 내 삶을 긍정하고 감사하며 주변과 조화를 이루고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여러분의 미래를 바꿀 열쇠가 될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우리의 여정은 계속될 겁니다. 감사합니다.